네, 10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확실히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특히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한 0.5에서 0.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부터 날려주시죠. 예, 일단 뭐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시가가 안 좋았지만, 그리고 마감도 뭐 하락권에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양봉을 크게 내면서 이제 장중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들에 우리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전체 글로벌 증시는 일단 나스닥이 관건이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주의 흐름을 보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어제 이제 블러드 총재가 정책 금리가 이제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5%에서 5.25%까지 내년에 인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보여주면서 그림에는 또 이제 5%하고 7%, 5%에서 7% 사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블러드 총재가 상당히 매파기 때문에 이제 7%까지 보고 있구나 이러면서 시가에서 이제 하락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블러드 총재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사를 읽어보면은 사실 블러드 총재가 이제 뭐 최고 7%까지 열어놓은 부분은 뭐 이제 가능성은 보고 있지만 실제 이제 블러드 총재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5.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제 이제 장중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했는데 별로 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9.4 나왔는데 전달이 8.7%였고요. 또 더 안 좋았기 때문에 3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는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럼 연준이 확실히 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뭐 완화시키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줄었습니다. 4,000명 줄었는데 이것도 사실 그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4주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에 이제 장중 반등이 좀 나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요즘에 미국 시장이 살짝 눌렸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일단 100일선 반등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100일선이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흐름이 깨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흐름은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51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상황이 뭐 엄청나게 시장이 뭐 나빠지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좀 쉬어감의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산타 랠리가 나오려면은 S&P 500이 이제 200일선을 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S&P 500이 200일선을 넘으려면은 다우는 이제 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다우 지수는 지금 8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우 지수가 더 돌파를 하느냐, 그러면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S&P 500이 더 가기 위해서는 나스닥이 움직여야 됩니다. 나스닥이 11,500, 즉 이제 100일선을 돌파를 하느냐가 이제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이고요. 연말 증시를 결정지을 거는 이제 나스닥으로 봐야 되겠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스닥 기술주들,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지금부터는 관건이 이제 될 겁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반등이 이제 좀 나오긴 하지만 코스피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도 이평선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도 이거를 지금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이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시장이 아주 죽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든지 아니면 나스닥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나스닥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것 쪽으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중간중간에 지금 12월 달 FOMC 때까지 뭐 PCE 발표도 있고 CPI 발표도 있고 또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연준 위원들이 계속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시장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12월 달에 만약에 연준이 우리 시장 기대치대로 0.5% 금리 인상, 0.75만 아니라면은 그러면 시장은 역시나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는 그 고점을 찍었다라는 부분으로 한 차례 시장이 더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2월 달에 FMC를 오히려 저는 산타랠리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또 이제 그 전에라도 가령 뭐 이제 뭐 고용지표라든가 물가지표 같은 것들이 우리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와준다면은 그 전에라도 또 시장은 또 한 차례 더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연말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저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선은 블라드 총재가 워낙에 또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큰 그림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정도, 그리고 총재 발언 역시 7%가 아니라 5.25 정도 본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스닥이 왜 관건인가, 바로 연말 분위기를 좋게 할지 나쁘게 할지는 바로 여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약간은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에서는 어떤 펀치로 접근해 볼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종목 장세 대응을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에 대해서도 항상 꾸준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모멘텀과 길게 볼 거, 짧게 볼 거 이렇게 항상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눠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오늘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좀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코스피도 1%까지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계속 쭉쭉 가지는 못할 거고요. 이제 쉬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이 오늘 코스피 쪽으로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쉴 거고, 결국에는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가지고 신고가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옆으로 횡보하는 게 저는 유력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움직이면은 좀 빠르게 좀 종목 장세가 순환매가 좀 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장세가 움직이려면은 코스닥이 움직여야 된다. 나스닥이 움직여야 되고 코스닥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꺾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닥이 움직인다면은 어디를 이제 주로 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결국에는 이제 움직일 걸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된다 보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본다면은 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뭐 게임, IT 장비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좀 이제 시세가 좀 안 좋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코스피가 움직이면서 코스피 대형주들로 매기가 좀 뺏겼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대형주들인 LNF 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묶여있다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수급 문제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쪽도 풀려서 같이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가 좋을 거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쉬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 작은 뭐, 룽투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게임주들도 이제 매기 확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 내에서도, 이제 내년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묻은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장비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요즘에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이제 IT 장비주도 계속해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모멘텀 섹터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엔터주들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많이 반등이 나왔죠. JYP 엔터라든가 SM 같은 경우도 YG 엔터도 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물론 이제 현재 블랙핑크가 생각보다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실적이 별로 그렇게 안 좋으면서 또 뭐 너무 블랙핑크에 기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요. 근데 지난번만 하더라도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러는 건데, 저는 이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의 글로벌 투어를 통해서 블랙핑크의 매출은 다시 또 올라갈 거고요. YG 엔터도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컨텐츠 관련주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 좋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은 시장 반등이 나오면 꼭 반등이 나오거든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유력한 내년도에 대한 OTT 쪽으로 특히나 전망 좋은 종목들 잡아갈 수 있겠고요. 뭐 로봇주들도 오늘 또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반등이 나오고 순환매가 돌면 늘 도는 섹터들이에요. 로봇,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UAM 뭐 이런 쪽들은 제가 계속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로봇이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은 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쪽도 또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우크라 재건 건도 아마 이제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은 이 부분도 이제 연말이 좀 되면서 또 아마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순환매가 돌 때는 순환매가 도는 작은 섹터들이 요 근래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빠져 있을 때 좀 잡아두시면은 상승이 나올 때 또 팔고 하는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은 계속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 쭉 나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도 이런 부분들 잘 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오전장과 오후장의 전략,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